우선 제일 탐났던 게 김미경 씨의 작업실이었어. 마당이 있는데 나무가 있어요. 내가 꿈꾸는 어떤 작업실의 풍경인 게 글이 안 써지면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나무를 한번 이렇게 여기 있구나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이런 걸 꿈꿨는데 그 작업실이 딱 그렇고 김미경 씨가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언어의 마술사잖아요. 그래서 김미경 씨가 일단 얘기를 시작하시면 꽉 사로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정들이 계속 이렇게 멍하니 있어가지고 계속 그 피디님 오셔가지고 입 닫으라고 그럴 정도로 오늘은 우리가 한 얘기보다 들은 얘기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덜 힘들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 듣는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도서를 추천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아 쉬웠어요. 우리가 보는 장르가 너무 달라가지고 워낙 이제 김미경 씨가 책을 많이 보기도 하시는데 소설책은 많이 안 보시고 특정한 분야를 좀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이게 루시 쿡이라는 작가의 오해의 동물원인데요. 어떤 대상에 대한 편견 같은 게 깨지는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이게 동물에 대한 편견 같은 게 깨졌던 중요한 책이었거든요. 루시 쿡이라는 작가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가고 동물학 석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나무늘보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나무늘보 학회 같은 걸 만드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이 책이 재밌는 이유가 뱀장어, 비버, 나무늘보, 하이에나, 독수리, 박쥐, 개구리, 황새, 하마, 말코 손바닥 사슴, 판다, 펭귄, 침팬지 13개의 장으로 나눠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가지는 동물을 바로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나무늘보 제일 먼저 봤거든요. 책을 한꺼번에 다 봐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책이고 있는들이 동물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특히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악역과 좋은 역을 배당을 하죠. 좋은 역에는 토끼, 주토피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순종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동물들은 착한 역에 두고 늑대나 하이에나 이런 애들은 나쁜 쪽에 두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악역을 막 하고 예를 들면 썩은 시체를 막 탐하는 하이에나의 무리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이에나 지능이 엄청나게 좋대요. 그 어떤 동물보다도. 동물들이 뭘 먹는지는 생존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가지고 선악을 구분할 수 없음에도 인간은 어떤 동물에게 그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거죠. 그 이미지들을 깨부수고자 이 책을 만든 거고요. 일반적으로 나무늘보가 신진대사가 느리다고 알려져 있고 뭐 하루에 20시간씩 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연구해 보니까 나무늘보가 자는 시간은 한 9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인간들도 그 정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자는 건 아니고 움직이지 않긴 하는데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계속 생활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라서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편견 때문에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모두 해당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관심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그 동물들의 실제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저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오해 동물원이 우리가 잘 몰랐던 동물의 세계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분도 있어요. 찰스 포스터라는 작가가 그럼 동물이 되어보자. 동물의 감정이입 하다 못해서 동물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두더지처럼 생활하려면 땅을 파고 땅속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식으로 두더지가 먹이를 먹고 지렁이가 떨어지는 걸 어떻게 피하고 뭐 이런 식의 걸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정이입의 끝판왕. 또 이 책을 참고해서 쓴 좋은 소설이 있어요. 내일은 조인간이라고. 거기에는 물론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동물 해방 전선에까지 뛰어들게 만드는 마치 옥자의 한 장면 보는 것 같은 뛰어난 재밌는 소설이 있거든요. 내일은 조인간 두 권으로 돼 있죠. 네, 아무튼 내일은 조인간도 재밌는 소설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은 소설인 것 같고요. 책을 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화제거리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대화할 때 혹시 그거 알아? 라고 하는 대화법이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그 큰 바다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게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봤어 하면 봤어 어제 네이버에서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 책 보고 나면 이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사례들이 많아요.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화제가 부족하신 분들 그래서 너 이런 거 알아? 라고 이렇게 눈을 반짝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소한 이야기거리 토픽 같은 게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동물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같은 게 시청률이 좋은 이유가 사람들이 멍하니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불멍이나 물멍처럼 동멍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말이 없나? 동멍.
이 책을 보시면 동멍한 느낌으로 이렇게 멍하니 아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제가 또 그 추천사 읽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도 추천사가 엄청난 낚시들이 많은데 이기적 유전자 쓰신 리처드 도킨스 박사님께서 루시 쿡의 현대적인 동물 우화집은 옥스퍼드 동물학자가 썼다고 해도 될 만큼 해박하다. 게다가 터무니없이 재밌다. 터무니없이 재밌는 건 뭐야 하고 이 나를 부른 숲이라는 엄청난 작품을 쓰신 빌 브라이슨이 쓴 추천서인데요. 한없이 재밌다. 끝. 터무니없이 재밌고 한없이 재밌는 책은 대체 무슨 책이야 라고 하고 보게 되는, 하지만 읽다 보면은 추천사 따위 생각나지도 않는 실로 터무니없고 한없이 재미있는 추천사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자책에다 밑줄 그어가지고 여기 지금 밑줄이 없어서 찾기 힘드니까 제가 나중에 전자책 캡처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낭독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작가님은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어가지고요. 일단 다른 걸 모든 걸 떠나가지고 그 에너지만으로도 너무 존경스럽고, 저는 나무늘보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20시간씩 멍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김미경이라는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뭔가 새롭게 꾸미고 막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또 다른 종을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뭔가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저렇게 새롭게 뭔가 도전해보고 그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삶의 패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삶의 작은 변화를 줌으로써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집에 가서 책 위치라도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자극이 좀 된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